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자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이 설계나 시공업체 또는 부동산 사무소, 세무사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는 업체의 선정 방법으로 신뢰성과 업체의 선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대체로 공사비나 매입비 등 자금 문제, 사업성,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따른 신뢰성 등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나 투자자 등과 상담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러한 업무의 특성과 업체를 만나고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가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류나 식품과 같은 생필품처럼 자주 대하는 일도 아니며 한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에 특히 비용도 엄청나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일들은 현대나 삼성 등 대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아닌, 이름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규모도 작은 전문업체나 중소기업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 건축주나 투자자 등 일반인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건물은 사자나 사후 관리에도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과거 일부 업체들의 날림공사나 사기 사건 등까지 일으켜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절차나 과정도 복잡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약국이나 식당처럼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설계나 시공업체 또는 부동산 관련 업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런 업체를 만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며, 더욱이 이러한 일은 옷이나 구두처럼 완성된 제품을 직접 입어보거나 만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만들어질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막연하고 결정을 하는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업체 선정 기준과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이러한 건물에 대한 투자자나 건축주들이 관련 업체들을 만나기도 수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나 투자자 등으로부터 깨달은 사실로,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런 큰일을 맡기냐 하는 것으로, 사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신 있다고, 잘한다고, 잘하겠다고 말들을 하지만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믿을 것이며, 또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신뢰성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능력이나 실적, 경험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사실 실적이나 경험 등은 쉽게 증명해 볼 수 있겠지만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탓인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친척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업체를 만나려 하거나 업체의 실적, 경험, 규모, 대표자의 인품과 특히 비용, 즉 가격 등을 비교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아무리 설계나 시공업체 등이 일반화된 업종은 아니지만 누구나 한 다리만 건너면 사돈의 팔촌이나 친구, 동창 등을 소개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연애사회라 해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이 닿지 않은 사람은 없고 반드시 이러한 연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일은 위에서 취급한 바와 같이 비용도 큰데다 하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탓으로 아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모든 일이 투명해지면서 건축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런 경향은 사라지고 오히려 아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현명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건축은 수많은 공정과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일로 아는 사람과 일하는 경우 말하고 싶거나 요구해야 할 일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일이 잘못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설계 등 관련 업체 등이 모든 일에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으로 엮이지 않는 관계가 서로 당당하고 편하게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많이 개선된 것처럼 건축 분야도 과거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더욱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업체를 검색해보고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업체의 전문성과 세분화입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그 분야만을 세분화한 전문가가 있기 마련으로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건물은 아는 사람이라 믿을만 할지는 몰라도 꼭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 한다고 할 수가 없고 또 규모가 크다고 이러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야는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가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고 특히 하자 등 사후 관리에도 훨씬 효율적이며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은 현대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규모상 참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그런 대기업에서는 대처할 수도 없고 또 어정쩡한 규모의 업체는 전문성이 떨어져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어설프게 규모가 있다며 전국 방방곡곡 여기저기 온갖 종류의 건물을 취급하는 것은 품질이나 관리,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여기저기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도등이 난다면 다른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건물이나 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신도시 등에 세분화되고 전문화한 스페셜리스트가 품질이나 생산성, 하자나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해서 신뢰성이 높아 이러한 것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이고 협조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는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나 투자자는 갑이고 그 일을 맡아 하는 업체는 을, 즉 종속관계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좋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선택하는데 같이 힘을 써야 할 파트너이고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일단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 업체를 믿고 신뢰하며 그 업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 업체는 일을 맡긴 건축주나 투자자를 신뢰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야말로 내가 어려우면 당신이 또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서 좋은 건물을 만드는데 서로 돕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겼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라는 생각으로 업체를 바라보거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임한다든지 일단 일을 땄으니 됐다는 심정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결코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건축주나 투자자의 업체 선정 방법과 신뢰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업무의 특성과 업체 선정 방법, 두 번째로는 업체 선정 기준과 신뢰성, 세 번째로는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업체의 전문성과 세분화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이고 협조자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라도 함께 들면 옮기기가 더 쉽다는 말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힘을 합해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하물며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 태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어떤 파트너, 즉 어떤 업체를 알아보고 어떤 업체를 만나는 자에 따라 그런 관계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업체를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에 뚜렷하고 똑부러진 희한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은 하되 일단 업체가 결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좋은 파트너로 협력자로 여겨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건축주나 투자자가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면 아마 그 업체도 그에 대한 보답 이상으로 열심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갑, 을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좋은 건물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건축주나 투자자 또는 업체가 바라는 건물을 짓거나 그런 건물을 고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계약하는 날로부터 칼자루가 업체로 넘어간다느니, 또 어떤 사람들은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심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은 다른 어느 일보다도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이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하기에 따라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